안녕하세요. 국어교사 박전현입니다. 여러분들 꿀밤 도토리죠. 도토리 나무를 떡갈나무라고 합니까? 자, 오늘 이준관 시인의 가을 떡갈나무 숲입니다. 자연을 좋아하는 이유가 무엇일까요? 자연을 좋아하는 저에게 딱 맞는 시입니다. 2007년경부터 자전거에 빠져서 전국을 돌아다녔습니다. 한여름 땡볕에 도로를 달리는 저를 많은 사람들이 이해하지 못했습니다. 저에게 자전거는 자유였습니다. 그러나 2009년 이후 자전거도 마음대로 타지 못하고 등산도 제대로 할 수 없었습니다. 그런데 학교라는 공간에 갇혀 있으니 밖을 좋아합니다. 그래서 영화 감상 등 실내 활동을 좋아하지 않습니다. 그렇게 최근부터 시작한 것이 차박 여행입니다. 차로 갈 수 있는 곳이면 어디나 좋습니다. 목적이 없이 가다가 좋은 곳이 있으면 기간 제약 없이 머물기도 하고 잠까지 잡니다. 생명 있는 자연은 그냥 볼거리만 주지 않습니다. 도시의 삶에 지친 저에게 위로를 줍니다. 이준관 시인의 가을 떡갈나무 숲을 읽으면서 자연이 주는 것을 생각해 볼 수 있었습니다. 떡갈나무 숲을 걷는다. 떡갈나무 잎은 떨어져 너구리나 오소리의 따뜻한 털이 되었다. 아니면 쐐기집이거나 지난 여름 풀 아래 자지러지게 울어대던 벌레들의 알의 집이 되었다. 이 숲에 거득했던 풍뎅이들의 혼례, 그 눈부신 날갯짓 소리 들릴 듯한데 텃새만 남아 산 아래 콩밭에 뿌려둔 노래를 쪼아 아름다운 목청 밑에 갈무리한다. 나는 떡갈나무 잎에서 노루 발자국을 찾아본다. 그러나 벌써 노루는 더 깊은 골짜기를 찾아 겨울에도 얼지 않는 파릇한 산울림이 떠내려오는 골짜기를 찾아 떠나갔다. 나무 덩굴에 앉아 하늘을 본다. 하늘이 깊이 숨을 들이켜 나를 들이마신다. 나는 가볍게 오늘 밤엔 이 떡갈나무 숲을 온통 차지해버리는 별이 될 것 같다. 떡갈나무 숲에 남아있는 열매 하나, 어느 산짐승이 해로 핥아보다가 뒤에 오는 제 새끼를 위해 남겨놓았을까? 그 순한 산짐승의 젖꼭지처럼 까맣다. 나는 떡갈나무에게 외롭다고 쓸쓸하다고 중얼거린다. 그러자 떡갈나무는 슬픔으로 부은 내 발등에 잎을 떨군다. 내 마지막 손이야. 뺨에 대봐. 조금 따뜻해질 거야. 잎을 떨군다. 어, 마음에 다가오는 내용이 있습니까? 참, 우리가 이런 문학 작품이 함축적 의미를 갖고 있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받아들이는 게 쉽지 않죠. 자, 떡갈나무 숲을 걷는다. 떡갈나무 잎은 떨어져. 자, 이렇게 관로한 것은 화자가 바라보는 대상이 됩니다. 그죠? 떡갈나무 숲을 걷다가 또 떡갈나무 잎을 본 거죠. 자, 떡갈나무 숲. 이것을 통해서 자연적 공간이죠. 자연적 공간을 통해서 시인이 꿈꾸는 세상을 구체화하고 있습니다. 조금 오타가 있네요. 바로 숲의 생명들에게 떡갈나무 숲은 자유롭게 살아가는 삶을 주겠죠. 시인에게는 평화와 위로를 줍니다. 그죠? 떡갈나무 숲은 숲의 생명들에게도 또 시인에게도 필요한 그런 존재입니다. 자, 떡갈나무의 속성. 자, 다른 존재에게 자신을 내어주는 헌신적인 존재입니다. 뒤에 가면 구체적으로 나타납니다. 또 다른 존재들은 떡갈나무에게서 위안과 포용을 얻게 되겠죠. 화자를 비롯해서 그렇습니다. 자, 그래서 평화롭고 넉넉한 삶을 누릴 수 있습니다.
자, 떡갈나무 때문에 여러 존재들이 도움을 받고 있죠. 자, 떡갈나무 도토리에서 계절감을 느끼죠. 자, 이 부분에서는 자, 가을이라는 계절을 느낄 수 있습니다. 자, 너구리나 오소리의 따뜻한 털이 되었다. 자, 요렇게 꺽쇠갈로 한 것은 떡갈나무 숲의 혜택을 받는 존재입니다. 그죠? 자, 떡갈나무 잎이 뭐로 되었다고 생각했습니까? 자, 너구리의 털, 자, 쇠기의 집, 벌레들의 알집, 풍뎅이들의 홀레타. 자, 이런 내용이 뒤에 나오는데요. 너구리나 쇠기나 벌레들이나 풍뎅이는 전부 다 떡갈나무 숲의 혜택을 받은 존재가 되겠죠. 자, 따뜻한 털은 바로 떡갈나무 잎이다. 그죠? 자, 쇠기 집이거나 지난 여름 풀 아래 자지러지게 울어대던 벌레들의 알의 집이 되었다. 자, 쇠기집도 벌레들도 쇠기도 벌레들도 전부 다 떡갈나무 숲의 혜택을 받았죠. 자, 쇠기집은 불나방의 집이고요. 자, 이 시에서 표현상의 특징 중에 하나가 사실은 자지러지게 울어대던 벌레들 뭐 이런 식으로 이어져야 되겠죠. 그런데 이어지는 식으로 연결되어야 되겠죠. 자, 두 행에 걸쳐야 될 것을 한 행에 이어져야 할 것을 행을 나누었죠. 자, 이런 것들을 행간걸침이라고 합니다. 자, 행간걸침에 대해서는 뒤에 가서 한번 더 설명하겠습니다. 자, 생명체들을 지켜주는 떡갈나무 숲이죠. 자, 이 숲에 거듭했던 풍뎅이들의 혼례. 자, 풍뎅이들도 떡갈나무 숲의 혜택을 받았죠. 자, 풍뎅이들의 혼례니까 의인법이다. 그죠? 자, 그 눈부신 날갯짓 소리 들릴 듯한데 풍뎅이 소리가 사실은 굉장히 크죠. 자, 소리를 눈부시다라고 표현했으니까 소리는 청각이잖아요. 청각의 시각과 공감각적 표현입니다. 자, 풍뎅이들의 활발한 삶의 모습을 눈부신 날갯짓 소리로 형상화했다. 그죠? 아마 이 풍뎅이 소리도 그 짝을 찾는 소리인지도 모르겠습니다. 여름의 모습인데요. 그러나 지금은 가을이라서 들리지 않죠. 들릴 듯 하다 했지만 지금은 들리지 않습니다. 그죠? 텃새만 남아. 자, 텃새는 철 따라 옮기지 않고 한 곳에 머물러 사는 새입니다. 그죠? 자, 요 많은 이런 우리 조사는 격조사, 접속조사, 보조사 또는 보조조사가 있죠. 자, 보조사는 특별한 의미를 더해주죠. 자, 는, 도, 만까지부터 이런 등이 보조사인데요. 이 만은 어떤 의미를 가지고 있을까요? 텃새만. 자, 유일, 단독의 의미가 있죠. 자, 산아래 콩밭에 뿌려둔 노래를 줘. 자, 이 부분은 이렇게 해석했습니다. 자, 텃새는 아직도 이제 콩을 수확하고 났는데 콩밭에 콩이 떨어지는 것이 있겠죠. 자, 텃새가 그 콩밭에 떨어진 콩을 주워 먹는다. 자, 주워 먹는 것을 콩밭에 뿌려둔 노래를 쪼아로 표현했습니다. 노래를 쪼아로 표현한 것은 어떻습니까? 자, 노래는 들리는데 쪼다로 표현했죠. 그래서 청각의 시각화가 됩니다. 역시 공감각적 표현으로 볼 수 있겠죠. 아름다운 목청 밑에 갈무리 한다. 지금 새들의 목소리가 텃새의 목소리가 아름답다는 거죠. 자, 지금도 노래 소리를 내면서 갈무리 한다는 것은 뭐 저장한다, 또 먹는다 이렇게 해석할 수 있겠죠. 자, 나는 떡갈나무 잎에서 노루 발자국을 찾아본다. 노루는 그 조금 다른 동물과는 달리 좀 신비로운 존재입니까? 그게 생각나네요. 박목월 시인의 청노루가 생각납니다. 봄과 여름에 떡갈나무 숲에서 놀았지만 그러나 노루는 어떻습니까? 더 깊은 골짜기를 찾아갔죠. 자, 더 깊은 골짜기는 겨울 추위를 피할 수 있는 곳일 겁니다. 자, 겨울에도 얼지 않는 파릇한 산울림이 떠내려오는. 자, 파릇한 산울림. 자, 소리를 시각적으로 표현했죠. 산울림은 소리지 않습니까? 파릇하다니까 시각적이고요. 자, 공감각적 표현입니다.
이래서 노루가 사는 공간이 좀 특별한 곳임을 우리가 생각할 수 있도록 해줍니다. 자, 골짜기를 찾아 떠나갔다. 자, 노루는 가을이 되면 다른 곳으로 옮겼을 것이겠죠. 자, 떡갈나무 숲의 가을 풍경입니다. 앞에 텃새 이야기하고 노루 이야기도 전부 다 가을 풍경이고요. 나는 나무 덩굴에 앉아서 하늘을 봅니다. 자, 하늘이 깊이 숨을 들이켜. 자, 하늘, 화자가 바라보는 대상이죠. 자, 하늘을 보고 기분 나쁘다 이럴 사람 거의 없죠. 자, 하늘이 나를 들이마신다. 여기도 행간걸침이네요. 자, 사실은 누가 나를 마십니까? 하늘이 마시는 게 아니고 내가 공기를 마시겠죠. 자, 내가 마시는 것을 하늘이 마시는 것으로 표현했으니까 이거는 주인과 내가 바뀌었다. 그래서 주객전도라고 합니다. 자, 이렇게 주객전도된 표현을 통해서 신선한 표현이죠. 하늘과 나의 일체감을 표현하고 있습니다. 나는 화자죠. 자, 나는 가볍게 오늘 밤엔 이 떡갈나무 숲을 온통 차지해버리는 별이 될 것 같다. 하늘도 맑고 깨끗한 존재지만 별도 맑고 깨끗한 그런 존재죠. 자, 결국 떡갈나무 숲과 하나가 되고 싶다. 자, 자연과 하나됨이죠. 그래서 동화 무라일체의 소망입니다. 그죠? 하나 되는 것이 바로 무라일체죠. 물심일회라는 말도 있습니다. 자, 행간걸침으로 시적 긴장감을 유발하고 있죠. 자, 이 시에서는 많은 부분에 나타나는데요. 자, 행간걸침 다시 이야기합니다. 원래 한 행에 쭉 이어야 되는데 일부러 행을 나누는 거죠. 자, 이렇게 행간걸침은 낯설게 하게 해당되는데요. 이를 통해서 시적 긴장감을 유발합니다. 자, 떡갈나무 숲과 하나 되고 싶은 화자의 마음, 바로 자연과 교감하는 모습이죠. 자, 떡갈나무 숲에 남아있는 열매 하나. 자, 떡갈나무 숲은 사랑이 넘치는 순수한 공간이고요. 자, 열매는 내가 바라보는 대상이죠. 자, 여기 열매는 많은 존재들에게 도움을 준 그런 존재들이니까 자, 생명과 사랑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어느 산짐승이 혀로 핥아보다가 뒤에 오는 제 새끼를 위해 남겨놓았을까? 그 순한 산짐승의 자, 열매가 있는데 그 산짐승들이 보통 우리 요즘도 산에 가면은 뭐 도토리 줍지 말아 하죠. 다람쥐가 또 뭐 산짐승들이 먹어야 된다고. 자, 이 열매를 산짐승이 남겨둔 것은 새끼를 위해서 남겨놓았을까라고 상상하는 거죠. 자, 화자의 추측입니다. 그죠? 젖꼭지처럼 까맣다. 아마 산짐승의 젖꼭지와 남아있는 도토리가 색깔이 닮았다는 뜻이죠. 사랑과 생명이고요. 자, 열매인데요. 자, 젖꼭지는 바로 열매죠. 그래서 직유법입니다. 그죠? 비유법은 우리 유사성을 바탕으로 성립되죠. 자, 열매와 젖꼭지의 유사성으로 인한 비유가 됩니다. 색깔이 비슷해 있겠죠. 자, 새끼를 배려하는 짐승의 마음은 떡갈나무 숲의 배려와 교감하고 있습니다. 떡갈나무는 자신의 모든 것을 내어주는 존재이고요. 자, 떡갈나무 숲과 산짐승의 교감 동합니다. 그죠? 나는 떡갈나무에게 외롭다고 쓸쓸하다고. 자, 나는 어떤 존재냐면은 떡갈나무 숲에서 위로받는 나죠. 자, 외롭다고 쓸쓸하다고 화자의 내면 심리를 직설적으로 표현하고 있죠. 내 마음속 이야기를 할 수 있다는 것은 그만큼 믿는다는 뜻이죠. 자, 떡갈나무를 믿는다. 중얼거린다. 중얼거린다는 고백한다, 하소연한다. 그러자 떡갈나무는 슬픔으로 부은 내 발등에 자, 발등에 자신의 감정을 이입하고 있죠. 자, 발등은 그냥 부었는데 슬픔으로 부어 있다 했으니까 감정이입법이라 할 수 있습니다. 자, 추상적 관념인
슬픔을 발등에 부은 것으로 구체화했죠. 자, 시에서의 가장 큰 특징 중에 하나가 형상화입니다. 자, 형상화는 추상적인 것을 구체적으로 표현하는 것입니다. 잎을 떨군다. 잎은 바로 자연이 인간에게 주는, 여기 자연은 바로 떡갈나무죠. 인간에게 주는 위로와 안식, 평화가 되겠죠. 내 마지막 손이야. 뺨에 대봐. 조금 따뜻해질 거야. 바로 나에게 이렇게 나를 위로해 주죠. 외롭고 쓸쓸한 화자를 위로해 주는 존재인데요. 물론 의인법이죠. 말을 건네는 형식으로 위로와 사랑을 받음을 표현했습니다. 의인법. 좀 어렵게 우리 대상에 인격을 부여한다. 이것도 같은 말입니다. 자, 떡갈나무 숲에서 위로받는 나입니다. 외로운 나에게도 떡갈나무 숲이 위로를 해주죠. 자유로운 형식의 자유시고요. 마음을 담은 서정시. 자, 서정적이고 또 감각적이고 사색적입니다. 자, 사랑과 평화와 안식을 주는 떡갈나무 숲이고요. 주제가. 자, 특징, 행간걸침을 통해서 시적 긴장감을 유발하고 있습니다. 자연적 공간을 통해서 시인이 꿈꾸는 세상을 구체화하고 있습니다. 자연물을 의인화하여 떡갈나무 숲의 의미를 구체적으로 형상화했고요. 시간의 흐름에 따라 대상이 변화하는 모습이 드러나죠. 푸른 숲이 단풍이 되고 잎이 떨어지고 이렇죠. 공감각적 심상을 사용하여 자연의 아름다움을 효과적으로 표현했습니다. 화자의 외로움과 쓸쓸함이 자연과의 교감을 통해 치유되는 과정을 형상화했습니다. 여러분들도 누구에게인가 위로받을 수 있다면 기분 좋은 일이죠. 자, 이 시에 대한 이해로 적절하지 않는 것은 감상의 적절성 평가인데요. 바로 쭉 읽어보겠습니다. 떡갈나무 잎이 털이 되고 집이 되었다는 것에서 화자는 떡갈나무 숲에 사는 존재들에게 떡갈나무가 필요하다고 생각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떡갈나무는 이런 존재들에게 도움을 주는 그런 존재죠. 자, 이 숲에 거주했던 풍뎅이들의 날갯짓 소리 들릴 듯한 데에서 화자가 떡갈나무 숲을 바라보며 숲의 지난 모습이 어떠했을지를 생각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지난 여름의 풍뎅이들이 활발히 놀았던 그런 모습이죠. 떡갈나무 숲을 온통 차지해버리는 별이 될 것 같다 라는 화자의 고백에서 화자가 떡갈나무 숲을 위한 자신의 역할이 무엇인지 찾았음을 알 수 있다. 자, 이 부분은 자연과 교감하고 통화된 모습을 보여주는 것일 뿐입니다. 떡갈나무 숲에 남아있는 열매 하나를 통해 산짐승의 마음을 보는 것에서 화자는 다른 생명체도 떡갈나무처럼 다른 존재를 품어준다고 생각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산짐승도 자기의 이기적인 생각이 아니라 새끼를 위해서, 뒤에 올 새끼를 위해서 먹을 것을 놔두었죠. 떡갈나무가 내민 마지막 손이야 뺨에 대봐라고 말을 건네는 상상에서 화자는 떡갈나무가 자신을 숲에 사는 존재들과 동일하게 대하며 위로해준다고 여기고 있음을 알 수 있습니다. 자, 적절하지 않는 것은 잘못됐네요. 3번이죠. 자, 이 시의 배경은 공간적으로는 떡갈나무 숲이고요. 시간적으로는 가을이 되겠죠. 계절에 따른 떡갈나무 잎의 역할은 여름에는 풍성한 잎으로 곤충들의 삶의 터전이 되고요. 가을에는 자신의 잎을 떨구어 곤충과 동물을 보호합니다. 또 나를 위로해 주기도 하죠. 자, 마지막 잎까지 떨구어 화자를 위로했습니다. 어조가 변하는 부분을 찾아보자인데요. 1년에서 5년은 독백적 어조입니다. 유현은 대화 형식으로 되어 있죠. 떡갈나무와 나의 대화 형식으로 되어 있습니다.
화자의 시선의 이동을 찾아 설명해보자인데요. 떡갈나무 숲, 떡갈나무 잎, 하늘, 열매, 떡갈나무 잎으로 이동하고 있죠. 떡갈나무에 대해서는 아주 예찬적 태도를 보여주고 있다고 할 수 있습니다. 화자가 자연을 대하는 태도는 자연 친화적 태도로 자연과 동화되고 싶은 소망을 드러내고 있습니다. 고마운 존재죠. 자연이 화자에게도 다른 존재들에게도 고마운 존재입니다. 그죠? 가을 떡갈나무 숲의 사랑과 애정을 형성해서 화자가 말하고 싶은 것은 무엇일까요? 예, 자연에 대한 애정과 자연이 우리에게 주는 평화와 위안을 이야기해 주는 것이겠죠. 우리 자연의 고마움을 알자, 이런 뜻이겠죠. 자, 화자가 소망하는 세상은 어떤 세상일지 생각해 보자입니다. 자, 시를 바탕으로 보면 자연과 인간이 갈등 없이 조화롭게 살아가는 세상을 염원하고 있다라고 이야기할 수 있겠죠. 자연으로부터 위로받은 경험을 이야기해보자. 여러분들은 아직까지 어리니까 도시를 좋아하겠죠. 혹시 자연으로부터 위로받은 경험, 어떤 것이 있는지 생각해 봤으면 좋겠습니다. 자연은 우리에게 참 고마운 존재죠. 자, 오늘 가을 떡갈나무 숲 이중관 시인의 시를 읽어봤는데요. 오늘 이 수업이 조금이라도 도움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사실 쌤 자연 속에 있다고 해서 오늘 급하게 수업 자료를 만드느라고 얼마나 효과적인지는 사실 잘 모르겠습니다. 그래도 여러분들 믿습니다. 자, 수고 많았고요. 오늘도 고맙습니다.